자, 2025년 3월 고1 국어 모의고사고요. 39에서 42번 윤선도의 만흥과 그 다음에 홍석조의 전간대 분석 및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공통점 묻는 문제가 있고, 다음 이제 포인트 문제가 있죠. 포인트 묻는 문제는 지금 선지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 먼저 보고 훑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에 나의 A에 나타난 모기의 생각, A 부분 보고서 문제 풀면 되겠고요. 42번은 박스 문제. 자, 항상 문학 문제에서 박스가 나오면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자, 가와 나에서는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 여기며 소박한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팁. 자,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아주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고 봐도 돼요. 끊고 보고 그러니까 정보 단위로 끊어서 하나씩 대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를 보니까 이렇게 1번 가보고서 제낄 수 있고 2번도 제낄 수 있고 3번도 제낄 수가 있죠. 그러면 가작품을 먼저 보고 1, 2, 3번 선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가작품은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 자연에서 삶과 소박한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선도의 만흥이란 작품이고 제목 그대로 본다면은 만은 뭐 가득하다, 흥은 뭐 흥치가 되겠죠. 가득한 흥, 가득한 흥치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연시조에 해당이 되고요. 연시조는 이제 평치조를 계속해서 쓰는 그런 작품입니다. 총 6수로 알고 있는데 맞나? 5수인가 6수인가? 아, 5수로 이루어져 있군요. 네. 아, 미안합니다. 이건 6수로 되어 있고 이 만흥은 전문 1수부터 6수까지 전문은 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이 채널 안에서 만흥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전체 작품만 보도록 합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수간, 그러니까 산과 물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산수의 의미는 뭐가 돼요? 자연이죠, 자연.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자, 띠집은 초가집입니다. 이 용어, 자, 고전시가에서 여러분들 용어 정리를 꼭 하면서 가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자, 그럼 초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 또는 정서. 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연 친화적인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검소한 모습, 소박한 모습, 소박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창한 집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산수간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느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그 모른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자, 그럼 이때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웃는다 한다마는 그 비웃는 게 되겠죠. 그죠? 어리고 혐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어리고. 자, 중세국어에서 어리고는요, 어리석고예요. 어리석고 향함, 시골 촌놈, 시골 촌놈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내 분수인가 하노라. 그래서 종장에서는 안분지족이 나타나 있다.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것을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1수에서는 시적 화자인 나와 남들이 어때요? 예, 대비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자연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들은 이 자연적 가치를 몰라요. 즉 세속에 있기 때문에, 속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제2수가 되겠네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자, 그럼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이 되겠죠. 뭐 거창한 음식이 아닙니다. 소박한 음식,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실까지 실컷 논이노라.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연 친화, 자연 풍류가
나타납니다.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그남은 여남은 일. 그 밖에 남은 일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냥 의역을 할게요.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자, 그러면 그 밖에 남은 일이 뭐가 됩니까? 그 밖에 남은 일. 여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세속의 일이 되겠죠.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없단 얘기죠. 예, 서리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과 중장은 자연친하고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그남은 여남은 일이 부럽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비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행위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물가에서 노는 거랑 그남은 여남은 일이 대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5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이때 성은 성품, 성격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사 하늘이 아셔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인간의 만사 모든 일 인간의 모든 일을 한 일도 한 가지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툴 리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다만 다툴 사람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신다. 그러니까 제5수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문제 풀어야죠. 두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웃는다 요거 하나. 자, 그러면 40번. 자, 기억은 웃는다였어요. 뭘 웃는 겁니까? 예, 남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웃는 겁니다. 자, 적절한 거 찾기. 기억에는 줏대 없는 행위에 대한 아니죠. 자연성에 파묻힌 삶에 대해서 웃는 거야. 2번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맞을 것 같아요. 3번 공감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이것도 맞을 것 같아. 4번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웃음 아닙니다. 5번 열등감을 숨기는 이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니은을 보고서 2번하고 3번 제껴주면 되겠다. 자, 다음 42번 1, 2, 3번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 가의 화자가 자연에서 띠집을 짓고 사는 것은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죠. 안 본지죠. 2. 가의 화자가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으며 그 남은 여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그렇고요. 3. 가의 화자가 하늘이 자신이 성이 게으름을 알고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에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을 떳떳한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요거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박스에서 기준에서 따갖고 와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은 다 맞아요. 그럼 42번 나를 통해서 답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 들어가기 전에 이 박스 읽고 들어가야죠. 자, 나의 목의 위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 전간대 한자 그대로 보면은 밭 사이에서 상대한다. 아마 누군가를 밭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자, 이제 고전수필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고전수필이 있는 방식은 경험과 깨달음으로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어떤 경험인지 이때의 경험은 사실적인 거죠. 깨달음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걸 구분해줘야 되고 이 깨달음이 의미하는 내용 이걸 파악을 하면 돼요. 자, 보면 목의 위가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자, 김을 맨다 잡초 제거예요. 참고로 밭에서 김 맨다 라고 얘기를 하고 논에서는 피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과 피는 다 잡초를 의미해요. 자, 목의 위가 한여름에 들여나가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다. 밭두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다. 자, 밭두둑 사이. 제목이다, 제목. 그쵸? 예. 그런 일이 누군가를 상대한다는 얘기고, 아침에 그늘이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그 아래로 가고, 얼마 뒤에 해가 옮겨가자 모두들 떠들썩하게 동편으로 몰려갔다. 뒤처져 온 이들 중에는 신발을 잃거나 발꿈치를 상한 자도 계속 이어졌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람들끼리 뭐 하고 있다고요? 다툼이 일어났네. 그늘 때문에. 계위를 돌아보고는 꾸짖는 자가 있었다. 저번에 그대는 동편에 있더니 이제 그대는 서편에 있군요. 군자라는 이가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지요? 계위는 기가 막혀 웃으며, 자, 왜 웃었을까?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들이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나를 이렇게 기가 막혔을 겁니다. 세 번의 질문에도 대꾸하지 않았고 말하던 자가 비로소 움찔하더니 얼마 있다 말하였다. 내가 지나쳤군요.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그대의 정해진 자리를 의심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이 망령되란 말은 뭐냐면 잃어버리다, 영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신 나갔다는 얘기죠. 내가 참으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위는 기가 막혀 웃었다. 그럼 40번에 우리가 2번하고 3번만 따져주면 되죠? 자, 니은에는 원망하는 말에 대한 비하의 의도. 3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누가 봐도 답 3번입니다. 그렇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계위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움직이면서 계위가 움직였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다시 지문이요. 자, 그렇지만 여름에 배운이 입고 겨울에 털옷 입으며 비 오면 도롱이 입고 변 나면 가리는 천성은 성인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롱이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사람 이렇게 있으면 풀로 막 이렇게 엮어요. 그 우비처럼 입는 걸 도롱이라고 그래. 자, 어쨌든 여기서는 여름에 배옷 입고 겨울에 털옷 입고 비 오면 도롱이 입고 변 나면 가린다. 이게 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변화죠. 계절에 따라 옷차림의 변화. 공장님께서도 사람은 새,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고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또 그것을 지켜 꼼짝 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도 진정 그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은 이제 밭 사이에 있으니까 그늘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 던진 겁니다. 계위가 말했다. 자, 이 부분. 그렇군요. 저는 농부인데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일찍이 서유자에게 농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 하나 나왔고요.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 매다 가을에 이르면 수확을 한다고 하니 나는 이곳으로 때를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릇 비 오고 가물고 바람 불고 볕이 내리쬐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고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매고 뿌리를 붙도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모기에는 어때요? 하늘에 달린 것과 나에게 달린 것을 구분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힘을 다 쓰고 내 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나는 안으로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밖으로 외물에 휘둘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죠? 내 힘을 다 쓰고 내 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마음에 거리끼는 것도 없고 바깥에 휘둘리는 것도 없어요.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 이해관계에도 불꽃이 튀지 않으니 물에 파도가 일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고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처럼 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비유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탕수수즙을 마시는 것 같으니 높은 평상에 얼음을 쌓아 놓는다고 해도 내 상쾌함을 알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이 얽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기에는 어때요? 나는 상쾌하다.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걸릴 것도 없고 뭐 외물에 얽매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A 부분. 문제 41번. 나의 A에 나타난 모기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리에 따라 자신의 일을 다하여
외부 상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그러네요. 나머지 확인.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3번.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것도 아니죠. 4번. 적절한 때를 알고 행동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다. 자, 주변 환경 변화시키는 내용이 없습니다. 5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 이것도 없죠. 따라서 답은 1.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혹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툽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늘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나와 달리한 것이지 내가 어찌 사람들을 떠나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대비, 나와 사람들 대비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눈과 얼음 속에서 소못을 입고 있는 자도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주면 사양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게 비싼 거, 좋은 거죠. 내가 그늘을 싫어하여 도망쳤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는 어찌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대가 이 그늘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게 눈일며 태연하게 스스로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자, 이 그늘은 나무 그늘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이 그늘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툰 다음에 그늘에 들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누가 무릎을 부딪히면서 발을 뻗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누가 그대의 팔을 움츠려서 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누가 그대에게 한 발자국 남짓한 자리를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철창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와 사람이 서로 꺼리게 하여 도적을 보듯 흘겨보며 행여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내 자리를 넓게 하여 주기를 바라게 하였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그늘 속에서의 어떤 그 다툼과 갈등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여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대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김을 매야겠습니다. 물어봤던 사람이 머리를 숙였고 부끄러운 낯빛이었다. 이렇게 전간대라는 고전수필을 봤습니다. 자, 그럼 39번이에요. 가와 나의 공통점. 자, 이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먼저 나에서 공통점 찾고 가로 넘어가면 됩니다.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서리적 태도 있었죠? 바로 이 갈등 부분. 요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대는 어찌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의문형이구나. 서리법.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에 얽매이겠습니까? 요런 게 이제 서리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에는 서리법이 있었네요. 그 나무 여나무는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이런 부분. 자, 있으면 있는 겁니다. 따라서 39의 답은 1번이죠. 나의 반어법 없었고 점층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죠. 다툼과 갈등, 점층적 상황, 안 좋은 상황들 계속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 의미를 강조를 하는데 이 윤선도의 만흥에는 점층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점층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나 정도를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이거를 점층법이라고 하고 점층법의 반대는 점강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자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이때 강은 하강이야, 하강.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강도나 정도를 점점 낮추는 겁니다. 이게 점강이에요, 점강. 점층과 정강 꼭 구분하길 바랍니다. 자, 39의 4번. 과장적 표현을 활용하여 없고요. 39의 5번.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 나에 대조가 있었고 가에도 대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자연 친화적 태도가 아니죠. 자연 친화적 태도는 가에만 있었다. 40번 아까 문제 풀었고요. 41번도 했고요. 42번. 자, 이제 나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1번의 뒷부분. 나의 목의 위가 때에 따라 밭갈고 씨 뿌리는 것에서 분쇄에 맞는 삶의 태도 맞고요. 4번.
나의 모계위가 눈과 얼음 속에서는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주며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타인과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에잉? 무슨 말이지? 나의 모계이가 다른 사람과 다투며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하다고 말한 것에서 타인을 해하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시가 그리고 수필, 지문 분석 및 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